프로트루전이라고 있어요. 네. 뭐 익스트루전, 네. 예, 럽처, 뭐 이런 단어들이 잠깐만요. 이게 네. 지금 갑자기 가시면 안 되지만 같이 가십시다 우리. 네. 자, 코드가 또 있다면서요? 예, 보통 S 코드가 있고 M 코드가 있거든요. 상해의 S입니까? 예. 후유장에 의한 상실 수익액을 이제 산출할 수 있도록 후유장애 진단을 발급받는 게 중요하죠. 아, 이것은 상실 수익액을 계산하기 위한 거군요. 그렇죠.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이 상실 수익액 때문이군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KS보상TV 김 기자입니다. 민경석 손해상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방송하면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적 있었죠. 그 2, 3주 진단을 받아서 합의금 얼마 받을까 하다가 이제 그런 경우에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받은 경우가 있다. 그 경우는 추간판 탈출 진단을 추가로 받은 경우다. 그 경우였는데 이제 요거를 오늘 좀 심도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통사고 시 추간판 탈출증 진단 받게 되면 어떻게 보상은 어떻게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추간판 탈출을 받기 위한 과정이 있어요. 아, 네. 네, 바로 해주는 건 아니고 네네. 초기에 이제 1, 2주 정도 진단을 받아서 이제 치료를 받는 과정에 계속 이제 경추염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팔 어깨 쪽으로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팔이 저림 현상이 온다거나 이런 현상이 오고요. 이제 허리 요추염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 쪽으로 와요. 그래서 네. 다리가 좀 저린다든지 네.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의사 선생님께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디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 네. 증상을 호소를 하시면. 그래서 MRI를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추가 검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부담 가지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찍어주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찍을 수 있고요. 그 대신 이제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가 파손된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퍼를 교환했다든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추가판 탈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증상들이 있어야 되고 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MRI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의사가 분명히 이 정도면 MRI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MRI 검사를 받아서 추간판 탈출증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때 제가 저거 보니까 그 뭐죠? MRI 뭐죠 그게? 판독지. 아, 판독. 네. 근데 그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내용이 뭐 다 영어로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그거 어떻게 좀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MRI 판독지 보면 대부분 이제 영어로 써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또 의학용어도 섞여 있고 그래서 이제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몇 가지 정도 단어만 잘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네. 디제너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제가 자막 띄울 테니까 한번 위에 보세요. 네, 위에 좀 띄우시고요. 네, 디제너레이션. 그 이제 퇴행성이라는 의미거든요. 아. 그래서 이 단어 나오면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왜 안 좋은 거예요? 퇴행성. 퇴행성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질병 중에 하나다. 아, 그런 그걸 의미가. 기왕증이라고도 하나요? 그렇죠. 아, 네. 그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가 벌징 디스크. 벌징 디스크는 이제 디스크 팽윤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경미한 경우에 속해서 보통 이제 후유장애까지 이어지진 않아요. 인정이 되진 않아요. 벌징 디스크 위에서. 근데 네. 벌징 디스크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디스크 팽윤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디스크란 뭐냐면 이제 추체와 추체 사이에 있는 좀 부드러운 조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구부리거나 이제 숙이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이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네. 뼈끼리만 있으면 이게 뚝 부러지죠. 구부리면. 그래서 척추가 쭉 이어져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추체 사이에 디스크가 있어요. 네. 이걸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데 이 디스크가 이제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오랜 충격에 의해서 이제 부풀어 오를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좀
그게 팽윤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디스크 팽윤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이제 신경을 누르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풀어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벌징 디스크로 판독이 되면 조금 보험사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예. 네. 그러면 실제로 어떤 게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프로트루전이라고 있어요. 네. 프로트루전, 그다음에 이제 뭐 허니에이션, 네. 그리고 뭐 익스트루전, 네. 예, 럽처,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단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잠깐만요. 이게 네. 지금 갑자기 가시면 안 되죠. 같이 가십시다 우리.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디제너레이션이란 나오면 띵입니다.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디제너레이션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벌징 디스크. 예.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 디제너레이션인데도. 왜냐면 이제 어차피 디스크는 퇴행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나오면 안 좋죠. 예, 기여도를 조금 인정받을 수밖에 어쨌든 없죠. 이 사고와 직접 연관된 디스크여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아까 벌징 디스크 하면은 좀 디스크 팽이 부은 거 이것도 경미하다. 그런데 아까 디스크 프로트루전 그죠? 예. 뒤에 올라오는데 이게 뭡니까? 프로트루전은 이제 디스크가 이제 가운데 이제 수액이 있고요. 네. 이제 섬유륜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수액이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섬유를 뚫지는 않고 흘러나온 거예요. 이렇게 약간 돌출된 거예요. 돌출. 그래서 디스크 돌출, 탈출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허니에이션도 흔히 많이 쓰는데 디스크 거의 허니에이션. 네. 프로스트루전이나 허니에이션이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비슷한 수준. 네. 이게 그러니까 돌출 또는 또 탈출 뭐 예, 비슷하게 예. 이제 나오거나 조금 밖으로 삐져 나오거나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보다 좀 더 심한 게 익스트루전. 익스트루전. 예, 익스트루전 나오죠. 예, 익스트루전 같은 경우는 수액이 있고 이제 섬유륜이 있는데 이제 수액이 더 섬유륜을 뚫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 정도면 상당히 심한 경우예요. 익스트루전만 나와도. 네. 예.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게 럽처. 럽처. 이건 아예 이제 수액이 흘러나온 거죠. 이건 추간판 파열된 거. 네. 럽처. 예. 예, 이건 외상성으로 많이 보죠. 여러분 이게 우리 방송 얼마나 좋습니다. 영어도 공부하시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MRI 검사도 받고 이제 판독지도 받았어요. 이건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판독이 나왔다고 해서 또 바로 이제 진단서를 발행해 주시지는 않아요. 네네. 의사 선생님께. 그래서 판독 소견을 통해서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판독이 나왔으니까 진단서 발급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질병으로 코드로 나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은 추간판 탈출 진단을 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세요. 여기서 그 코드가 또 있다면서요? 예, 보통 S 코드가 있고 M 코드가 있거든요. 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또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알아주자고요. 네, S 코드 나온 뭐예요? S 다시에서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네, S로 나온 것은 상해를 의미해요. 상해의 S입니까? 예. 네, S. 네, 그리고 네. M은 뭡니까? M은 이제 질병. 질병. 예. M 질병. 예. 그렇게 S는 상해 S. 너무 무식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어쨌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SM.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의사분들이 80% 내지 90% 정도만 사고 인과관계를 그러니까 이제 없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지금 우리가 지금 전문 용어들 많이 나오기 힘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면은 이제 전문가, 그러니까 손해사정사 우리 선생님 같으신 분들을 이렇게 좀 의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알고 가야 이제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어떻게 또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후유장애 진단서. 예. 후유장애 진단서를 이제 후유장애 진단서도 방식이 좀 있어요. 이제 맥브라이드식이라는 게 있고 크게 나누면 AMA라는 방식이 있는데 보통 이제 배상 책임 이렇게 교통사고나 남한테 배상을 받을 때는 맥브라이드식 장애 진단서를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셔서 상실 수익액, 후유장애에 의한 상실 수익액을 이제 산출할 수 있도록 이런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는 게 중요하죠. 아, 이것은 상실 수익액을 계산하기 위한 거군요. 그렇죠.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이 상실 수익액 때문이군요. 그렇죠. 거의 여기에 의해서 대부분의 배상이 거의 이 후유장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디스크뿐만 아니라 다리 골절인 뭐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후유장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기 쉽게 그걸 한번 계산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최저로, 그러니까 그 일용임금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게 이제 277만 1,9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최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좀. 상실 수익액으로만 계산하게 되면 이게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법에 의하면 23% 정도 나와요. 네네. 예, 후유장애가. 네. 23%인데 이걸 다 100%는 인정 안 되고 디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디스크로 한 번도 치료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100%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설명한 디제너레이션이 좀 있을 수 있다. 바로 써먹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잘 받으면 50% 정도 인정받는 경우가, 잘 인정받는 경우 50% 정도 50%.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 받았는데 이게 영부장으로 되지는 않아요. 거의 수술 안 한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보통 거의 맥시멈 3년인 것 같아요. 인정받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 2년 정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77만 원 이제 소득 곱하기 23%, 0.23이죠. 네. 곱하기 기여도 50%? 기여도 0.5가 돼. 예. 그리고 곱하기 2년이니까 월별로 계산하면 24개월이죠. 네네. 네, 24개월을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에는 또 라이프니지, 호프난식 뭐 계산법이 있는데, 이 감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22.7938, 라이프니지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730만원 정도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위자료 있었죠. 단순히 염자 뭐 2주, 3주면은 이제 부상 급수에 대해서 이제 위자료가 나오지만 후유장애가 나오면 후유장애에 의한 위자료 최소가 50만 원이거든요. 50만 원이 산정이 되고요. 플러스 이제 휴업손해가 또 있겠죠. 네, 85%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가 나면 한 달 정도도 입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277만 원에 85% 하면 240만 원. 그 정도. 이렇게 이제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 수익액 계산하면 한 1,020 정도 나오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래서 최저 일용소득으로 했을 때 한 시장에 한 2년 상위 기여도 50%이 정도 하게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산정된다고 보시면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연봉을 최저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일용직 수준, 그러니까 뭐 가정주부건 뭐건 소득이 없건 간에 다 없으면 이거에 적용받는데 그게 277만 1,900원에 이거를 계산을 한 거고요. 그랬더니 1,020만 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연봉이 높다, 그죠? 뭐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 높아지면 이게 2,000만, 3,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간단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배운 점 좀 복잡하긴 했어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단 2, 3주인 경우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통증이 지속되면 반드시 MRI를 찍어 보셔야 되고요. 네네. 그로 인한 이제 판독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몇 가지 단어들이 있죠. 그런 것들만 잘 찾아보시면 대충 판독지 보는 거.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간 판탈줄 진단을 받으시고 또 보통 한 그 정도 되면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추간 판탈줄 나오면. 그리고 나서 6개월 지난 후에 이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평가해서 내 소득하고 이렇게 해서 정당하게 나의 피해를 이제 보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지난번 2, 3주, 그죠? 2, 3주 진단받은 경우에 지난번 케이스하고 이번 케이스 두 가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S보상TV 김 기자였습니다. 민경석 손해상담사였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인사드릴까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